안녕하세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대표 김창배 재무설계사입니다. 요즘에 신문이나 방송, 그다음에 유튜브 등을 보면 정말 많은 경제 전문가들께서 앞으로 경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다들 맞는 말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분은 좋아질 거다라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들으시면 좀 어떠세요?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는 나만의 이제 경기를 보는 눈, 그러니까 즉 기준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기준을 알고 나시면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 그러니까 현 경기 위치가 눈에 보이실 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평가할 수 있는 눈도 생기실 거예요. 경기를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금융시장의 수급, 개인 투자, 그 다음에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 이런 것들이 있죠. 수급을 보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 중에 뉴스나 수급은 조작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또 연속성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판단 지표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객관적이고 나의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을 쓸 거예요. 중점적으로 볼 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물가, 금리, 경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현재 경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자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겠죠. 먼저 두 개의 축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세로축은 금리를 나타내고 가로축은 경기를 나타내요. 그럼 물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물가는 금리와 같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쓰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잖아요. 이제 한국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기 때문에 물가와 금리는 동일하게 두는 겁니다. 물가가 목표치보다 올라가면 금리를 올려서 안정을 시키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내려가면 금리를 내려서 물가를 목표치만큼 올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쓰는 돈 있죠. 이 돈의 신용을 지켜내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화폐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종이 쪼가리에 정부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 가치가 일정 수준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난리가 나겠죠. 지금 베네수엘라나 아니면 터키에서 겪는 문제가 큰 틀에서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보시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물가와 금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한 지표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 축, 물가와 경기 이렇게 나누어 보면 네 가지 분면으로 나눠지겠죠. 이제 저금리 고성장, 그 다음에 고금리 고성장, 고금리 저성장, 저금리 저성장,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질 거예요. 이 각 부분을 우리는 계절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저금리 고성장을 우리는 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름, 그 다음에 고금리 저성장을 가을, 그 다음에 여기를 겨울이라고 할게요. 경기는 순환된다고 들어보셨죠? 네, 경기는 이 방향으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겠죠. 이 순환 주기, 얼마 만에 한 번씩 순환하느냐를 이제 키친 파동이라고도 해요. 순환 파동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 계절 부분을 좀 더 유식하게 경제 용어를 가져다 붙이면, 이 봄은 골디락스라고 부르고요. 이제 여름은 인플레이션, 가을은 스태그플레이션, 겨울은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여기 리세션 구간에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빠져나가려면 금리가 기준 이상으로 반등을 하고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줘야 하는데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어 보이죠.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리세션 구간에 있는 걸 장기 침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경기의 계절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럼 각 계절별로 내 자산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자, 먼저 각 계절별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산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자산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봄 구간에 가지고 있으면 가장 좋은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이 되겠죠. 뭐 저금리에다가 경기가 좋은 구간이니까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높겠죠. 하지만 반면에 피해야 할 자산도 있습니다. 바로 물가채인데요. 물가채는 국채이긴 한데 물가에 연동하는 국채예요. 여기가 저물가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채는 당연히 수익률이 낮게 되겠죠. 자, 여름 구간에 가장 좋은 자산은 예금입니다. 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되고 예금 금리 또한 어떻게 돼요? 네, 오르게 될 거예요. 자, 반면에 피해야 할 자산은 채권이 됩니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구간의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채권 가격과 금리 관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을 구간의 가장 좋은 자산은 물가채입니다. 자, 이 구간은 금리와 물가가 최고치인 구간이기도 하고 경기가 과열된 상태에서 고물가 상태를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주식의 메리트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할 자산은 주식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겨울 구간에 가장 좋은 자산은 국채예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구간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금에다가 돈을 묶어두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구간별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자산과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답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내 자산을 배분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겨울이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좋은 자산인 국채와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자산인 주식과 부동산을 일정 비율로 분산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어떻게 해요? 국채의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주식과 부동산 비중을 늘리는 식이 되겠죠. 몰빵 투자가 아니고 자산의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자, 자산 관리는 절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분위기를 타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현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간에 가장 어울리는 자산을 배치하는 것이 현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그럼 고금리, 저금리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또는 고성장과 저성장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 그죠? 자, 이 부분은 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영상 때 다시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